이 책이 이제 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이제 쓰신 책이기도 하니까 이제 중개사가 이제 그냥 아파트 1층에 상가 잡아서 이 중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법인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중개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걸 중개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분들에게 약간 뭐 빌딩 중개의 뭔가 더 좋은 점 혹은 뭐 아파트 거래와의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시고 내가 이제 부동산은 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신 분들은 일단 거울을 한번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나의 성향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I의 성향을 갖고 있는가, 나는 T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남을 대할 때 수줍은가, 아니면 수줍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성격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실수 여성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저걸 이겨내고 그 말을 섞어가면서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동네의 아파트는 보통이 거래 가격이 10억 정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려면 몇 건 정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하신 다음에 결론은 나는 여성 친화적이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나는 여성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서 총무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동네 아줌마들과 친화적으로 일하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해야 될 결심을 했고 그럼 내가 이제 아파트를 거래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자본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나. 그럼 이제 아파트 단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압구정 현대 앞으로 가야 되느냐, 잠실 엘스 앞에 가야 되느냐, 쌍문동 방학동 동아파트 앞에 가야 되느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예산에 맞는 지역과 그 투입할 돈을 매칭해 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 돈으로 방학동에서 1층을 차려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돈은 못 벌겠네. 근데 내 성격을 딱 보니까 나는 약간 저돌적이고 내가 뭔가 할 만한 성격이야. 그러면 그럼 잠실에 가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1층에 달 돈은 안 되네. 비어있는 3층이 많던데 3층에 가서 부동산을 차리고 내 영업력으로 계약을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딱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부동산을 하긴 하지만 6시엔 퇴근하고 싶어. 주말엔 쉬고 싶어. 근데 이제 주거를 선택하는 순간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직장 생활처럼 부동산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상업용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뭐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 고객은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회사원처럼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1층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 영업적에서 일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고소득을 얻었으면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하긴 할 건데 수요일은 일을 안 할래 라든지 금요일은 일을 안 할래 속초에 집을 샀으니까 월화수목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은 회사 갔다가 점심 먹고 바로 속초 가서 일요일 날 아침 먹고 다시 오는 사도삼천을 실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상업용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성향, 그리고 그 성향을 안 됐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오픈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을 하고 싶긴 하지만 당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는 것만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세스는 거의 다 익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본인이 주거용은 충분히 몇 달 정도 지나면 자리 잡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새로운 업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걸 저희 같은 회사처럼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시고 입사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의 이력서와 경력을 보고 저희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채용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으로. 근데 그게 주입을 하면 주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튕겨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튕겨 나오면 네. 그런 분들은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뭔가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공평하잖아요. 그 그쵸. 돈이 고소득이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부동산 세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개업에서 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돈벌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데 꿈을 얘기한다 이러면은 네.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신입 직원들 들어오면 첫날 항상 물어보는 게 두 네. 가지예요. 네. 얼마 벌고 싶냐? 오, 네. 그거 하나 물어보고 네. 꿈이 뭐냐? 네.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물어봐요. 네 꿈은 뭐냐? 네, 그쵸,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네.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벌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3대째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딸도 부동산학과에 다니고 있다. 나 어렸을 때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는 복덕방, 네. 뭐 교도소에 담벼락을 탄다. 네. 뭐 잘못하면 부동산 잘못 만나면 사기당한다. 이래서 업계에서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세월이 흘러가지고 네. 이제 2025년이 되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전문가들도 많고 그렇죠. 그 IMF 때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서 멀쩡히 좋은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많이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이 사행적인 것도 없어지고 정직한 분도 많아요.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네.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의 반열에 올라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개인의 전 재산을 다루는 네. 중요한 직업인데 존경받지는 또 역으로 못한다. 근데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전세 사기를 벌인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 그게 막 침소봉대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잖아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비난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의 취지도 부동산을 시작할 때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영업을 잘 준비해가지고 시장에 나서라. 물건과 고객을 찾는 방법, 전속을 받는 방법, 전속을 받은 이후에 계약을 달성하는 방법 이런 걸 책의 프로세스에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준비된 상태로 부동산을 오픈해서 네. 너의 성실성과 정직함으로 네. DB는 다 있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 고객이 만족한 서비스를 얻었을 때 아, 내가 저 부동산 통해 가지고 좋은 거래를 해서 부자가 됐네,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약간 칭찬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살면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네. 그 많아지는 거에 제가 좀 일조를 해서 제가 가리킨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좋은 중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심지어는 제 딸도 대학교 4학년인데 네.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후배들이 부동산을 하는 시장이 됐을 때 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 부동산 중개사의 위상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직업이다. 좋은 직업 갖고 계시네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 일조하는 거. 그게 제 그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중개사가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냐 이런 이제 어떻게 그렇죠. 시선을 받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자산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렇죠. 그런 전문 직종으로서 네네네. 이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삶을 꾸시는 거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 아니 이미 따셨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취지도 그 제 책과 관련돼 가지고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일반인들이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어떤 선량한 마음과 정확한 판단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매치가 돼야 일반인 입장에서는 좋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중개인으로서 수수료를 깎이고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소리 안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좋은 부동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찾으셔가지고 요구를 하세요. 나 이런 서비스를 원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걸 맞춰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걸 수용하시고 다 여러분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찾으셔가지고 거래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행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고 이 다 법적으로 다 허가를 내고 관에 확인을 하시면 이 중개사가 합법적 중개사인지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청 사이트나 아니면 구청의 민원실에 다 물어보셔도 합법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부동산인지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취업 창업 가이드북의 저자 노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